안녕.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과 부채꼴에 대한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의 둘레의 길이나 넓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부채꼴의 넓이나 아니면 호의 길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들은 어떻게 해나가는지 일단 개념 정리 먼저 하고 문제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내용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요거는 초등학교 때 원 배우는 그 개념에서 그대로 가지고 올 거야. 그래서 별건 아니니까 잠깐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 요렇게 생긴 원 하나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이거 예전에 배운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을 이유는 없지만 어쨌건 한번 보기만 할게. 자, 요렇게 생긴 원이 있을 때 선생님이 이 원 가쪽에 페인트 칠을 잠깐 했다라고 쳐요. 페인트 칠을 하고 땅바닥에 얘를 굴릴 거야. 아이고, 땅바닥이 너무 울퉁불퉁한데 어쨌건 평평한 땅바닥이라 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페인트 칠을 한 거를 여기 끝나는 지점까지 쫙 굴려서 쭉 간 길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로 이 길이로 끝났다라고 칠게요. 요 페인트 칠한 그 길이 값이 한 바퀴 롤 굴리듯이 굴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나온 요 길이는 페인트 칠한 길이니까 요 원둘레 길이 값하고 같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그지? 자, 요걸 우리가 이 원의 지름 값으로, 이 지름에 대해서 원둘레로 색칠되어진 요 빨간색 길이 값만큼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 원이 이만한 사이즈든 아니면 이 원이 한 조그만한 사이즈든 더 큰 사이즈든 상관없이 원둘레랑 지름에 대해서 비율을 살펴봤더니 그 값이 원의 크기가 얼마든 상관없이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 라는 개념으로 초등학교 때 우리가 원주율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기억나겠지, 그지?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 원의 지름에 대해서 원의 둘레 값을 비율로 표현한 값인데, 지름에 대해서 원의 둘레를 비율로 표현한 값이 원주율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때 계산을 했을 때 3.14159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 나오니까 연산을 할 때 3.14로 연산을 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 주어졌던 그런 내용이에요. 연산하면서 소수점 계산이 많아서 초등학교 때 조금 힘들었었던 그런 내용이긴 한데, 어쨌건 이 원주율에 대한 개념은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비율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배웠었거든. 자, 근데 이제 중학생쯤 되면 너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소수점 연산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원주율을 3.14라고 두고 한번 연산해봐,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졌었다면, 이제 중학생이 되면 소수점 계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가지고 원넓이나 원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요런 데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주율이라고 하는 값은 이제 중학교로 넘어오면 3.14라는 숫자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이라는 기호로 너희들한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피읍 쓰다 만 것처럼 희한하게 요렇게 써. U 같은 느낌이지, 그지? 요렇게 파이라는 기호로 원주율을 이야기를 한다. 그럼 얘는 3.141592 어쩌고 저쩌고 계속 나눠지는 그런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숫자를 우리가 계속 쓰지 않고 그냥 요 기호로서 수를 표현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원둘레는 길이 값이니까 L이라는 문자로 대체를 할 거고요. 지름은 우리가 반지름을 스몰 r로 표현을 할 거거든. 그거의 2배니까 지름은 2r 요렇게 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치고, 선생님이 이 원주율은 지름분의 원의 둘레인데 이걸 기호로서 다시 표현을 하면 파이라고 하는 이 원의 둘레는 2r분의 l, 그러니까 지름분의 원의 둘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얘를 선생님이 변형을 조금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줘 볼게요. 자, 변형을 조금 하면 지금 지름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니까 좌우변에 지름만큼 곱해주게 되면 이 원의 둘레 값이 표현될 수 있지, 그지? 자, 원둘레라고 하는 건 여기서 L이잖아, 그죠? 저기 L이라고 하는 애는 2 파이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랑 2R과 파이가 곱해진 상태로서 L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뭐 파이도 숫자이기 때문에 2파이 R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의 둘레는 되겠지. 그래서 원둘레에 대한 공식 요거는 그냥 초등학교 때 개념에서 원주율에 원둘레는 지름으로 원둘레 나눈 게 원주율이니까 지름하고 원주율을 곱하면 원둘레겠네. 이걸 그냥 기호로 표현한 게 전부 다야. 별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원의 둘레 얼마야 라고 하면 너희들이 이걸 막 머릿속에서 막 공식으로 막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지? 자,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선생님이 유리수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공식처럼 뭐 L은 2파이 R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L이 뭔지 파이가 뭔지 R이 뭔지 기억을 못하게 되면 이걸 L을 뭐 2파이 R이라고 엄청 뭐 외운 그것 자체도 헛수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했던 이야기들 좀 기억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 자,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앞으로 뭐라고 읽으라고 할 거냐면 이 R 자체가 지름이었던 거 기억나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원둘레는 그냥 지름에다가 파이 곱한 값이니까, 그지? 그냥 원의 둘레는 지름 파이, 지름 파이, 지름 파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답을 빨리 내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2파이 R에 내가 2, 파이, R, L 다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L은 2파이 R이라고 익힐래요 하는 사람조차도 이 공식으로 R 값을 직접 구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2배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름 파이라고 익히는 사람은 그냥 지름이랑 파이 붙여서 읽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머릿속에서 연산하는 과정을 좀 줄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공부를 하려면 한글로 익히고 있는 게 너희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L은 2파이 R 알고 있지만 우리는 원의 둘레는 지름 파이 이렇게 익히고 있는 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생각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 개념에서 원의 둘레에 대한 개념은 L은 2파이 R인데 얘의 진짜 의미는 뭐다? 지름 파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의 넓이 구하는 개념도 한번 볼게. 자, 원의 넓이는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가 있다고 쳐요. 자, 이 원을 선생님이 반을 쪼개서 아래쪽은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한 원이라고 치고 위쪽은 선생님이 뭐 파란색으로 칠해볼게. 파란색으로 칠한 요런 원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되겠지? 지금 선생님이 원의 넓이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적어줄게 그냥. 여기는 둘레 길이. 여기는 원의 넓이. 자, 그러면 요거 넓이에서 선생님이 원 하나를 그려놓고 한쪽 아래쪽은 우리가 빨간색, 위쪽은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치고 요 중간을 가위로 싹둑 잘랐다고 칠게요. 자, 그리고 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곡선인 상태의 넓이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이런 이상한 짓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나 이런 것들은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가로 분의 세로.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는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싹 잘라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런 상태, 뭐 이런 상태로 얘들을 밑에 떨어지지는 않게 엄청 세분화되게 잘게 쪼개가지고 한번 펼쳐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서는 이렇게 잘라서 빨간색 부분, 파란색 부분으로 두 개 반원 상태로 나누고 나머지는 이렇게 케이크 조각 자르듯이 이렇게 선만 쭉쭉쭉쭉 잘라낸 다음에 여기 끝부분들을 잡고 촥 펼쳐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대략 어떻게 되냐면 얘가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생긴 부채꼴을 이루면서 이런 모양들이 자꾸 이렇게 펼쳐지는 상태로 나올 겁니다. 그죠? 선생님이 한 4개 정도만 그려볼게. 물론 더 세밀하게 막 잘라낼 거야. 자, 그리고 이 파란색도 이런 식으로 잘라낸 다음에 쫙 펼치게 되면 위쪽에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부채꼴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거를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딱 끼워 넣게 되면 파란색 부분들도 여기에 요렇게 요런 파란색 부채꼴들이 끼어 들어가서 요런 상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지.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내가 이걸 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넓이를 구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부채꼴을 되게 가늘게 될 때까지 막 엄청 쪼갠다고 쳐. 이 사이사이들을 엄청 막 쪼개게 되면 되게 뾰족뾰족한 형태로 막 이렇게 빨간색 이 부채꼴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막 잘려가지고 이렇게 곡선이 나오던 이 부분들이 엄청 막 실처럼 막 작은 상태의 부채꼴이 나올 때까지 쭉 잘라서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길이가 마치 직선처럼 보일 때까지 우리가 잘라내서 파란색과 빨간색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엄청나게 잘게 자른다면 그러면 우리가 곡선인 상태의 원이긴 했지만 넓이를 계산을 할 때 이게 마치 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뭐 직선처럼 나오는 상태까지 이걸 쪼개서 끼워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런 직사각형이라고 넓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원의 넓이를 연산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상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부채꼴로 쪼갰을 때는 여기 가로 부분이 동글동글 이런 곡선들로 나오기 때문에 직선처럼 생각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 부채꼴들을 엄청 잘게 쪼개다 보면 요 길이값이 요 동글동글 이런 곡선이 아니라 거의 직선에 해당하는 상태로 내가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넓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세로로 생각을 하고 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이게 마치 원의 넓이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든다 이거지.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요 빨간색 부분을 반을 쪼개서 펼친 거니까 지금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 반지름 R 값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 길이는 반지름 R 값이요. 되겠지? 자 그리고 요 밑에 가로에 해당하는 길이는 요 바깥쪽의 원의 둘레에 해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원둘레는 우리가 원래 이 전체 둘레 값은 L로 표현을 했었잖아, 그지? 근데 L의 절반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2분의 1 L 요렇게 될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우리가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넓이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S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여서 2분의 1 RL 뭐 LR이긴 하지만 알파벳 순서로 가서 RL 요렇게 넓이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요거 말고도 우리가 지금 원주율 가지고 요걸로 이야기했던 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표현을 한다면 2분의 1 RL 중에 요 L을 선생님이 아까 전에 2파이 R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되겠지? 그래서 얘를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대신에 2파이 R에 2파이 R을 그대로 야를 여기로 땡겨 온다라고 치면 L 대신 2파이 R을 적었을 때 2분의 1하고 2는 사라지고 그지? 그러면 R 두 개에 파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 원의 넓이라고 하는 건 R 두 개에 파이 하나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반지름 곱하기 3.14 했던 파이 R 제곱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원의 둘레는 2파이 R 그러니까 지름 파이로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식 유도하는 부분이었던 거고 우리가 이걸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한번 시켜볼 건데 왜 이런 값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걸 쉽게 어떻게 풀어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해해 가면서 요것들도 좀 익혀놓고 문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의 원둘레와 그리고 넓이에 대한 개념 배웠었어요. 앞쪽에서, 그치? 자, 그러면 원의 둘레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지름 파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훨씬 편하다고 했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지만 한글로 다시 표현해서 R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반지름 제곱 파이 반지름 제곱 파이가 원의 넓이
다시 원의 둘레는 지름 파이, 원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 파이. 이렇게 한글로 익혀 놓으시면 바로 연산하지 않고 바로 말로 툭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익혀 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제 한 4가지 정도 선생님이 미리 이 칠판에 그려놨는데 각자 색칠한 부분에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구한다 생각하시고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제 1번에 반원이 그려져 있고 반지름이 4인 상태, 그리고 이 색칠한 전체 부분에 대한 둘레값과 넓이를 구해봐라 그랬으니까 너무 쉽지, 그지? 자, 둘레값은 우리가 L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둘레 L은 자, 여기 가에 이 곡선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여기 직선 부분에 해당하는 걸 다 둬야 되는 거 알겠지, 그지? 자, 그럼 내가 반지름이 4면 지름이 8이기 때문에 이 둘레 L은 8, 지름 더하기 이 곡선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곡선 부분은 원 전체가 다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의 절반만큼에 해당하는 둘레값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 원 전체 둘레는 선생님이 지름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름이 8인 거 보이니 전체 원이 있었다 하면 둘레는 8파이였을 건데 8파이의 절반만큼이기 때문에 4파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이 8 더하기 4파이는 다른 계산할 수 없는 관계의 숫자잖아, 그지?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적어주시고 센티미터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괄호 처리해서 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넓이는 우리가 S라고 표현을 하시고 반지름 제곱파이였던 거 기억나지, 그지? 자, 그럼 내가 반지름 제곱파이니까 4제곱파이인데 그게 원 전체가 있었다면 근데 그때의 반틈의 넓이기 때문에 반지름 제곱파이인 4제곱은 얼마? 16. 그러면 16파이의 절반만큼이 원 넓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분 처리 잘 해주시면 정답 얼마? 8파이가 되는데 넓이 값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반지름 제곱파이라 그랬잖아, 그지? 반지름이 센티미터가 2번 곱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넓이는 제곱 센티로 너희가 표현을 해줄 수 있도록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단위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이렇게 큰 원이 하나가 있고 작은 원이 중간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색칠한 부분은 도너츠 모양의 형태니까 내가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넓이 값을 빼면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색칠한 부분의 둘레라고 하는 값은 이 가쪽의 큰 원의 둘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안쪽에 이 작은 원의 둘레도 색칠한 원의 넓이가 아니고 둘레로서 존재를 할 거니까 색칠한 부분의 둘레는 작은 원과 큰 원의 원주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된다. 이런 게 머릿속에 쪽쪽 정리가 빠르게 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색칠한 부분의 둘레 값을 구한다 라고 하면 작은 원의 원주에다가 작은 원이면은 반지름이 3인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큰 원의 원주를 더하는 건데 큰 원의 원주는 반지름이 5인 아이니까 반지름이 5인 아이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원의 둘레에는 지름 파이라고 했던 거 생각나지, 그지? 자, 반지름이 3이야. 그럼 지름은 얼마? 6일 거고, 그러면 여기 작은 원 둘레는 6파이다 라고 바로 연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지? 지름 파이니까. 자, 반지름이 5야. 그럼 반지름이 5면 지름은 얼마? 10이기 때문에 이 둘레 값은 얼마다? 10파이구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정답 얼마? 16파인데 센티미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단위까지 적어주시면 땡큐 되겠죠? 그 다음에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큰 원의 반지름이 5인 거 알지, 그지? 거기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3인 거고, 자, 그리고 넓이 값은 선생님이 반지름 제곱 파이로 읽으라 그랬으니까 얘는 5제곱 파이고 얘는 3제곱 파이로 읽는 거야, 그지? 자, 그럼 5의 제곱은 25파이고 3의 제곱은 9파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쫙 빼주시면 정답 얼마? 네, 16파이고 넓이니까 제곱 센티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는 거 맞죠? 되겠지? 그래서 왜 선생님이 둘레를
2파이r로 익히고 있는 것보다 지름 파이로 읽는 게 더 편한지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너희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2파이r로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까 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둘레 값을 이야기할 때 이 둘레에 대해서 전체 원둘레의 절반을 할 거니까 2파이r 그러면 r 값이 4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파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또 절반을 해야 되는구만, 뭐 이런 생각들이 들 거기 때문에 연산 처리하는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한글로 익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L은 원의 둘레는 지름 파이 2파이r이 아니라 지름 파이로 바로 읽어내시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아니라 반지름 제곱 파이로 읽어주셔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연속해서 이제 연달아서 우리가 3번, 4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자, 3번에는 원 안에 지금 작은 원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지름이 12이고 하나는 8인 상태란 말이야. 이때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그 색칠한 부분이 어딘지를 일단 확인하고 그 둘러싸인 길이를 너희가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주자면, 이 색칠한 부분의 둘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전체 빨간색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이 12를 지름으로 하는 이 부분의 둘레 값도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로서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지름이 8이나의 이 둘레 값도 색칠한 부분의 둘레 값으로 존재를 하는 거라서 여기 둘레 값은 선생님이 L이라고 적을게. 색칠한 부분의 둘레는 큰 원의 둘레, 그러니까 뭐 큰 원이라고 하면 이 전체 지름이 얼마인 20짜리니까 지름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번에는 아까는 선생님이 다 반지름으로 이렇게 표현했잖아. 반틈만 그리고 지름으로 바로 쓸게요. 지름이 20짜리인 큰 원의 빨간색 둘레에다가 여기 중간원 보이지, 그지? 반지름이 아니고 지름이 12짜리인 원의 둘레, 그 다음 지름이 얼마인 8짜리인 원의 둘레를 너희가 다 연산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의 둘레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지름 파이라고 했으니까 이 큰 원의 둘레는 뭐다? 20 적혀 있잖아, 그지? 지름 파이면 20파이. 얘는 그렇지 12파이. 얘도 지름이 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8파이 이렇게 적어주시고, 두 개 합하면 20이고 20, 20 합해서 얼마? 40파이. 그래서 센티미터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둘레 되겠죠. 그 다음에 넓이 값은 큰 원에다가 이 빵꾸뽕이 두 개 돼 있는 거 보이지, 그지? 그러면 큰 원의 넓이에다가 작은 원 넓이 두 개만 빼시면 되겠어요? 되겠지? 그럼 내가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림 그리지 않을게. 큰 원의 넓이는 우리가 반지름 제곱 파이로 읽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지? 원 넓이는. 그럼 내가 여기들이 각자들이 얼마만큼의 지름이 있는지 보이니까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부분의 절반만큼이 반지름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볼게.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10이고 얘는 반지름이 6이고 얘는 반지름이 4인 상태 되겠지? 그래서 넓이라고 하는 값은 큰 원 넓이에서 작은 원 넓이 두 개를 빼줘라 그랬으니까 큰 원의 넓이 바로 읽으면 10제곱파이기 때문에 100파이가 되는 거고, 작은 원의 넓이는 각자들 중간원과 작은 원의 넓이 제일 작은 거, 그러면 66에 36파이, 44 16파이니까 36파이랑 16파이를 빼서 표현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36파이하고 16파이 합하면 우리가 52파이인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100파이 마이너스 52파이. 그래서 정답 얼마? 48파이 제곱센치구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 값도 계산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됩니다. 그죠? 안 되는 사람은 잠시 영상 멈추고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갑자기 100이 나오고 36이 나오고 16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4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게요. 예제 4번. 자, 얘는 색칠한 부분에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둘레 값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각자 곡선에 대한 둘레 값부터 먼저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일단 색칠한 부분 중에 요렇게 생긴 곡선 보이지, 그지? 얘는 전체 큰 원에
원주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그 곡선 부분인 거.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조금 지름의 값이 지금 10인 중간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지름이 아니고 원둘레의 절반만큼이 이 색칠한 부분의 부분값으로서 둘레 길이 값으로서 존재를 하는 거 여기 보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지름이 4인 작은 원에 둘레의 한 반틈 요 부분까지. 그래서 지금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곡선 부분 처리한 요 값들이 전부 다 색칠한 부분의 둘레 값으로서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 둘레 값은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 4인 원의 둘레의 절반, 지름이 10인 원의 둘레의 절반, 그리고 지름이 얼마? 14인 원의 둘레의 절반이다 라는 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둘레 길이 값이 제일 처음에 선생님 빨간색에 해당하는 것부터 한번 볼게. 빨간색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지름이 14인 어떤 원의 둘레 값의 절반이다 라고 가는 거야. 그럼 14인 원의 둘레는 14파인데 그거의 절반을 할 거니까 이따가 절반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요 노란색 부분도 반지름이 아니고 지름이 10인 원의 둘레의 절반이니까 절반은 이따가 한번 해주도록 할게. 자, 그래서 지름이 10인 아이의 원둘레는 10파이일 거, 지름이 4인 아이의 원둘레에는 4파이일 건데 그것들의 각자의 절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부 싹 다 더한 다음에 얼마? 전체 2분의 1 해주셔도 되고 처음부터 이거 절반하고 절반한 다음에 7, 5, 2 이렇게 계산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것들 다 더하면 28이잖아, 그지? 28.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8의 파이니까 약분 처리 잘 하시면 정답 얼마다? 14파이 센티미터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넓이 한번 볼게. 자, 넓이 값도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데 이게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 흰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는 부분 보여? 자, 이만큼 넓이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요 파란색 부분 요것만큼은 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큰 원의 반원에서 제일 작은 원의 반원만큼은 빼. 이해돼? 그 다음에 중간 원의 반원만큼의 넓이는 더해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그림으로 정리를 하면 큰 원의 반원, 그러니까 큰 원은 지름이 14인 원인데 지름이 14인 원이니까 반지름으로 표현하면 7이잖아, 그죠? 이거의 반원에다가 제일 작은 원은 반지름이 2인 아입니다, 그죠? 지름이 4기 때문에 요것만큼은 빼고 그 다음에 중간원의 반원만큼은 더하는 거지. 자, 우리가 중간원은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이 5인 겁니다. 요렇게까지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반지름이 7, 반지름이 2, 반지름이 5인 반원들의 큰 원에서 제일 작은 원은 빼고 중간 원은 더하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 값이 나올 거니까 연산 처리 잘 하시면 자, 반지름 제곱파이기 때문에 7, 7에 49 파이가 원래 전체 원의 넓이인데 그거의 절반만큼을 할 거니까 이따가 2분의 1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 얘도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반지름 제곱파이면은 2의 제곱파이니까 4파이만큼을 빼줄 건데 그거의 절반만큼을 빼는 거니까 이따가 연산 처리 다 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5, 5, 25 반지름 제곱파이니까 그지? 25파이만큼은 우리가 더한다. 근데 그거의 절반만큼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반틈을 해주면 되기는 한데 이따가 다 연산 처리한 다음에 전체의 2분의 1만큼을 한 번에 처리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9파이에다가 4파이를 빼. 그러면 우리가 45파이 나오는 거 알겠지, 그지? 45파이. 45파이에 25파이를 합하면 어떻게 돼요? 70파이 되는 거 알겠지? 그럼 나는
2분의 1 곱하기 70파이만큼이 정답이 될 거고 정답 35파이 넓이 값이니까 제곱센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원넓이와 원둘레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이 잘 나올 건데 선생님이 이거 말고도 더 복잡한 형태와 더 응용 가능한 형태의 넓이 값이나 둘레 값을 계산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오늘은 이제 개념 배우고 살짝 연습하는 거니까 간단한 형태들로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 조금 더 복잡한 형태는 다음번 본 수업 때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부채꼴의 넓이 한번 들어갈게요.